중정시로 17권 중종 8년 1월 23일 개사 네번째 기사 1513년 명정덕 8년. 이 앞서 평안도 절도사 최한홍이 지게하기를 건주 위의 야인 낙로 오투 등 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야인 동공함리 동로자 등이 강 하류에서 노략질하려고 계책을 세워 군사를 모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와서 고한다고 하기에 무슨 까닭으로 노략질을 하러 오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동공함리 등이 지난 7월에 의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몰래 인물을 노략질할 때에 이득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족속 5사람이 참핵을 당하였으므로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이 일을 병조에 내렸다. 이때 와서 병조가 의계하기를 근래 평안도에 저들이 잇따라 입고하다가 누차 참핵만 당하고 한 번도 이득을 보지 못하였으니 노리는 마음을 저들이 어찌 조금이라도 늦추리이까. 방비하는 모든 일을 배로 더 조치해야 하고 심상하게 여겨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주에서 노략질 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보복하려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한 말로 대답하여 그런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니 그들이 나오면 마땅히 말하여 주기를 너희들이 당초에 도둑질 하려는 마음이 없이 다만 어렵 때문에 가까이 왔다가 우리나라 국경을 넘은 것인데 망령되이 군공을 탐하여 엄습하여 쳐 죽였다고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니 쳐 죽였다면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니 따라서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 함이 가하나 흉계를 품고 군중을 모아 노략질 한다면 가는 곳마다 방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간들 배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도둑이 되었으니 죽어도 발꿈치를 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이다.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면목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보복한다고 말을 하니 너희들 중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듣고서 반드시 의리 없는 짓이라고 책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돌아가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풀도록 하라. 그래도 저들이 미혹하게 고집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재앙을 만드는 것이니 어찌 화를 면할 수 있느냐고 다 이르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4일 가보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언호가 아뢰기를 소릉을 추복하는 일은 이미 다 논개하였으니 모름지기 회의 결단하여 신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신이 소릉 근방에 사는 백성들의 말을 듣건대 음산하고 비가 내리는 밤에는 울음소리가 난다 합니다. 살아서는 구중 궁궐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잡초 우거진 들판에 주인 없이 떠도는 영혼이 되어 도리어 소민의 묘만도 못하니 전하의 마음엔들 어찌 처근하지 않으시리이까 하고 정은 이 원하는 시간간 윤언노도 이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추복은 큰일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논하였는데 조정의 논이 이러하니 다시 고칠 것 없다 하였다. 언호 등이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6일 병신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소릉의 보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6일 병신 두번째 기사 긴급힙을 호조 참의로 유관을 지평으로 조순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8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정원에서 아뢰기를 하교의 선농제는 물릴 수 없으니 마땅히 날이 개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셨는데 눈이 갤 것인지를 꼭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갠다 하더라도 땅이 질척거릴 것인데 하면 지금도 개지 않음에리까 친제하실 대로 당하여 의물이 적게 되면 의용을 잃게 될까 염려스러우며 또 백관과 군사들이 노천에 있게 되니 이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전례를 상고하건대 개축년의 친경 때에는 비 때문에 권정하였다가 다음 해일에 거행하였으니 이번에도 물려서 거행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해가 매양 거행하려 하여서는 하지 못한 지 오래다. 아랫사람들이 이에는 그러하거니와 전문을 받들고 온 수령이
받들고 온 수령이 많으니 그 패도 어찌 적겠는가. 아직은 계기를 기다리라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눈이 갰다. 눈이 왔구나. 다행이니.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선농에 친제하고 이어 의주에 따라 적전을 진경하였다. 백관과 기로에게 한 작업을 내리고 제 집사에게는 한 작업을 더 주었으며 도형 이하의 죄인을 사하였으며 제 집사 및 진경을 도운 사람에게는 차등 있게 논상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진경하려 하며 언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두들 마땅히 집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였는데 병조정량 정충량이 부형의 세력을 빙자해 구구하게 찬자로 차정되기를 바라므로 사람들이 타기하며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충량은 정광세의 아들로 정광필에게도 당질이다. 그가 출신하기 전에 아비의 가절을 대신 얻어 겁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대은자를 얻었으니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이번에 또 이러하니 그 명리에 급급하여 만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찬자는 제양 때 의식 절차를 외치는 임시직이다. 대은자는 관백에 언으로 만든 띠를 띠는 작업을 말한다. 곧 상품.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진경하신 뒤에 백관에게 가자하면 전에 없던 예인이 정지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이는 저기 한 뒤 처음 거행하는 성전이요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그 진경 이후에 내린 사문. 그 사문은 이러하다.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여 효도는 생민의 지극한 행실이다. 우리로 생각하건대 옛 성왕의 적전을 진경하는 법을 마련한 것은 구차하게 왕공의 존귀를 굽혀 거칠에만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자성을 장만하여 종묘의 효성을 바치고 가색의 노구에 보답하며 백성에게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한 것이니 대개 몸소 실행하는 실질을 다하여 천하를 교화하게 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성심으로 거행하면 아래에서 보고 감화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몸으로 그릇 중의 주대를 받아 막중한 종사를 지켜온 지 이제 8년인데 그간 근본에 보답하고 생민을 도탑게 하는 도리에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생각하건대 적전을 진경하는 전례는 실로 교화를 도닦게 하는 근본에 관한 일이다. 내가 어찌 감히 힘쓰지 않으리요마는 돌아보건대 이 과득한 몸이 다스리는 도리에 어두워 천심을 누리지 못했어인지 즉위한 이래로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흉년이 거듭되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간절함에 하되 예전을 거행할 겨를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선을 흥작하지 못하여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근본은 버리고 말단만 추종하여 농사일이 많이 폐기되니 생각건대 내가 몸소 행하여 시범한 바가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삼량이 덕을 펴 만물이 생동하는 때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예법을 상고하여 친히 모든 공, 경, 사를 거느리고 선농단에 풍년을 빌며 밭을 가을때 번다한 형식은 약하고 참다운 정성을 힘써서 온 하늘의 화기를 유도하고 백성의 실행을 권장하여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흥작되고 격려될 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희 대소신료는 신선은 각기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내려진 큰 명을 거양해서 뇌우같이 큰 은혜가 펴지게 하라. 농은 팔정으로 하는 것이니 어찌 백성들이 의존하는 바를 중히 여기지 않으리야. 얘는 오태를 갖추는 것이니 선왕의 성대한 법을 거행하느라. 사신은 논한다. 그가가 황궁할 적에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소장을 나무 끝에 매달아 휘두르고 부르짖으며 그가 앞으로 나와 금할 수 없게 되므로 상이 모두 받도록 명하였다. 모두 패주를 거치면서 인심이 예와 같지 않아 박리의 세세미한 일까지도 일체 가전에 정수하였으므로 식자들이 우려했다. 그렇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2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진주 하만 고성 거제 사천 철원의 내승이 크게 일고 또 적백 연기가 일다가 한참 만에 없어졌는데 전교하기를 재변이 이러하니 반드시 불러일으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인 듯한데 외놈들의 변사는 헤아릴 수 없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다 하였다. 증조실월 17권 증종 8년 2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또 이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월 17권 증종 8년 2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백층을 정원에 내렸다. 나라 풍속이 2월 1일이면 내자시에서 실 백자를 솔잎 끝에 꽂아 한 잎에 각각 잣 한 알씩을 꿰다. 붉은 종이로 묶고 동이어 묶고 장식하고 자루가 있는데 자루 끝에 연꽃 받침을 새겨 소나무 가지를 받치는데 길이가 한 자쯤이며 주색을 바른다. 이름하여 백층이라 한다. 해마다 진상하는데 대내에서 정원 및 처관에게 반사하였다. 경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상이 권정전에 나아가 노주연을 거행하였다. 종제 및 제집사와 기록, 적전, 친경을 도운 서인도 참리하였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기민에게 면포를 차등 있게 내렸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릉의 주복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성종조 때에 의정부에 내렸던 검박을 권장한 전지의 언문 번역책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하교하기를 성종조 성화 8년에 검박을 승상하고 사치를 고치는 이로 의정부에 하교하였고 또 원문으로 번역하도록 명하여 궁벽한 시골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나 알게 하였으므로 당시 풍속이 검박하여 사치하는 풍속이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다. 그 전지가 바로 지금의 병폐에 맞으니 이제 모름지기 이를 본받아 다시 전지를 초하여 정부에 내려 두루 경외에 효유하여서 공벽한 시골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나의 검소를 권장하고 권본을 힘쓰게 하는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월 17권 증종 8년 2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세인이 각 고을에서 입거한 사람의 죽은 수요를 기록하여 계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방의 부실한 사람들을 억지로 입교시켰으므로 이사하느라 지친 데다가 관에서 돌봐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 한 해 동안의 절반이나 사망하였다. 변방을 채운다고 이름하였으나 도리어 해치는 것이었으므로 시의가 애석하게 여겼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릉의 보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2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청량사람 부사정 주윤창이 시사를 상소하여 진술하였는데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지금 이 상소를 보건대 뜻이 있는 사람인 듯 하니 그 사람이 썰만하면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판윤, 강혼 등이 아뢰기를 서울 근처에 도둑이 성행함으로 도직막 배치할 곳을 신등이 심정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도직하는 군사를 거기에 문밖에 거민으로 뽑아서 정하는데 그 군사가 대개 빙부, 진부, 차부, 마부, 조리, 서리의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신력이 있는데 그들의 주변은 늙고 약한 사람만 있거나 혹은 장정이 없는 집도 있고 도직막을 설치한 곳이 여염의 인가와 서로 거리가 멀며 도둑의 발동이 밤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물역에 길 가는 사람을 검략하니 밤중에 경비하고 지키는 것은 도움이 없습니다. 도둑을 방지하고 백성을 안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민부를 조발하면 더욱 소란하게만 되니 다시 수위하여 배단이 없게 하소서 하고 성의하는
포도장으로 하여금 가끔 거느린 군사를 의심스러운 곳에 출동시켜 복병하여 기다리다가 도둑을 만나면 즉각 잡도록 하여 도둑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였고, 송일은 백성을 뽑을 적에 도리어 소란이 일어나니 도적을 많이 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고, 김은기, 홍경주, 윤금선은 포도장으로 하여금 백성을 더 거느리고 불리에 나아가되 복병을 옮기게 하소서인데 상이 희안의 뜻을 따랐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상이 장태할 좋은 날을 가리도록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엄량에 구애받는 일에 미혹됨이 없지 않으니 시의가 애석하게 여겼다. 장태는 왕실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태를 묻는 일이다. 오지 항아리나 돌 항아리에 태를 담아 명산에 묻는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순변사 황형이 함경도 지도를 올렸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소릉 및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조원기 장령 김괭이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좌우가 모두 에서 소릉의 일을 논쟁하였으나 성희안, 성세순, 심정 등만이 한마디도 없었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좌희정, 성희안이 병으로 사직하고 제2차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희안이여 아뢰기를 신이 천촉정이 있는데 사처나 양의사에게 지은 약은 모두 정하지 못하니 감히 내의원에서 지은 것을 청합니다 하니 지어주라고 명하였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다. 이어 아뢰기를 이수는 추악한 행실이 많습니다. 전일 이 극균의 군관으로 있을 때 극균이 거느린 긴 열을 사통하였고, 문신 정침은 바로 순의 칠촌 승모의 남편인데 항시 아저씨라고 부르며 왕래하다가 또한 그의 기녀를 사통하였고, 종친 설성감도 순에 가까운 족친으로 두 집이 서로 친하였는데 설성이 죽은 뒤에 즉시 그의 첩을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행동이 개돼지 같으니 사료에 끼는 것이 온당하지 못합니다 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허지가 아뢰기를 소릉의 일로 대간이 복합한 지 이미 오래되어 비록 외간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많으니 빨리 받아들이시고 두세 대신에 그릇 의논에 구애되지 마소서. 옛날에 경사와 서인에게까지 의논한다 하였으니 다시 널리 의논하소서 하고 설경 이청이 아뢰기를 당초에 추패한 일이 선왕의 본의가 아니고 단지 두세 대신에게서 나온 것이니 종묘에 고하고 추복하기가 또 무엇이 어려우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복합한지 과연 오래니 어찌 배단이 적겠는가. 그러나 이는 큰일이어서 경솔이 고칠 수 없다. 이제 다시 의논한들 무슨 특이한 의논이 있겠는가 하였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정부에 하교하였다. 옛적에 예제를 밝혀 상하를 정하였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고 높은 사람도 예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이 모두 감화되어 정사와 교화가 아름답고 밝았으니 이는 곧 지치의 효용으로 아득하여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띠로인 지붕의 처마 끝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만든 뜰이 석자에 이었으되 백성이 변하여 화목해지고 궁시를 낮게 하고 의복을 검소하게 입어도 성교가 사해에 미쳤으니 그 몸소 실행하여 무범을 보이는 것이 곧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한간 틈에 서사를 열람하다가 우연히 성종께서 금소를 숭상하고 용도를 전략하도록 한 분부를 발견하였는데 사치를 버리고 쓴다고로 되돌려 백성을 점점 감화시키려는 뜻이 말에 넘쳐 흘렀다. 내가 능히 공경스럽게 옛 교훈을 따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풍속을 고칠 수 있겠는가. 저기한 이래로 검약을 따르기를 힘써 무릇 음식 의복의 자봉을 일체 제감하여 백성에게 쏠쏠하였는데 어찌하여 세습이 날로 걸러져서 사치를 숭상하는가. 만전을 허비해서라도 술과 음식을 많이 만들고 팔진 미에 비길 정도로 고기 반찬을 과시하며 추환을 서리도 실적 내고 가종이 창고지기 집에 나열되었다. 밖으로는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할 관원이 자목을 힘쓰지 않고 오로지 주전만 꾸며 명예를 도둑질하고 서울은 곧 왕하가 먼저 미치는 곳인데도 위로 공경에서 아래로 사석까지 집 넓히기를 힘써 토목에 채색을 칠하고 비단 옷 입기를 경쟁하여 공리애들이 참람하게 홍자로 꾸민다. 공경과 사대부의 집에는 많은 첩을 두어 출입할 때 교자를 타고 상인의 아내는 남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 공공연히 초피를 입으므로 귀천의 차등이 혼동되고 존비의 차스가 없어져 교만하고 자긍하여 풍화가 퇴폐해졌다. 이로고서 백성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요족하게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 내가 듣건대 물건을 아르새게 만드는 것은 농사를 해치는 일이요 비단옷과 장식을 하는 것은 길쌈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농사가 잘못되면 주림의 근본이 되고 길쌈을 그르치면 추위의 근본이 되는데 지금 말단을 따르는 자는 많고 농사짓는 사람은 적으며 먹을 사람은 많고 생산하는 사람은 적다. 백성의 가난하고 부유함이 수재는 한계에 관계되는 것이나 실은 다투어 사치만 숭상하고 능히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백성이 공공하고 나라 역시 요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서경에 이르기를 잘 살게 해주고 잘 가르쳐야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건대 나의 훈도하는 방법이 아직도 미진함이 있어서인가? 공경대부 서사와 마을에 사는 백성들은 각각 산전대로 준수하되 감히 분수를 넘지 말고 오직 금약과 금소를 힘써 깊같이 예교 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거듭 중예에 효유하여 나의 금소를 승상하고 용도를 전략하려는 뜻을 알리고 아울러 성종조의 전지 가치 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진실시로 17권 중종 8년 2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인 사정전에 나아가 종실 학성정 연정 비안정 유 고안정 정에게 강시하고 우의정 송일 우찬성 김원기 등으로 하여금 논란하게 하였다. 강시가 끝나자 상이 예방 승지 권 민수에게 묻기를 종실에 강시한 뒤에 포장하는 언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전에 상고해보라 하며 민수가 아뢰기를 정강한 종치는 즉시 치부하였다가 세초에 이르러 풍계하여 상전을 거행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17권 중종 8년 6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소릉의원이 주복을 청하고 또 전에 일은 논하였다. 4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7권 중종 8년 6월 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17권 중종 8년 6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로 17권 중종 8년 6월 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권벌이 금나라 세종의 제지를 헤아려 사람을 쓴다는 말에 따라 아뢰기를 세종은 용인을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대간의 직에 임용된 사람이 남의 단점만 논박할 뿐 인재를 첨가하는 기풍이 없습니다. 하고 또 금나라 세종이 경등은 비록 늙었으나 자진해서 체대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에 따라 아뢰기를 옛적에는 공경이 사람을 첨가해 자진해서 체대하는 일도 있었고 죽음에 임하였어도 사람을 첨가하였고 더러는 착한 말로 유표를 지은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가 없으니 어찌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구함이 걱정하지 못한 바가 있어 정의가 서로 믿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금나라 임금이 연황과 자구를 따지는 것은 보통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다는 말에 따라 아뢰기를 자격에 따르는 것은 최량이 정년 자격을 만든 뒤로부터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치지 않고 쓴 것이지만 임금이 용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방은 전조에서도 자격 따르는 법을 쓰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만약 어질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어찌 연한의 장단과 자고의 고화에 구애되어 발탁하여 쓰지 않겠습니까? 금나라 임금의 이 말은 용인하는 도를 체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진강한 대문의 금나라 임금의 말은 본받을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인재를 첨가한 더욱 이때의 시급한 일인데 지금 용인할 때를 당할 매양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나라가 비록 협소하나 작은 고래도 오히려 충신한 사람이 있는 법인데 온 나라 안에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나는 첨가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가 한다 하며 권벌이 아뢰기를 지금 첨가하는 일로 하교하셨으나 재상의 용인은 문벌 있는 집의 자제들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분부를 내려 인재를 첨가하도록 하여도 계문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어찌 침체된 어진 사람이 없어서이겠는가. 다만 어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장록을 구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찾아가 액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며 벌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경상도에 있어 친히 보았는데 강훈이 관찰사로 있을 때 간관, 김만균 등 두 사람을 청구했었습니다. 그 뒤에 관은 문과로 출신하여 성균관 항목이 되었으나 그의 어미가 늙었으므로 귀양하였으며 본관이 천망하여 재직되니 사은숙배한 뒤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시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질고 유능한지는 신이 자세히 모르겠으나 듣건대 사람이 단중하고 염정하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만균은 학행과 재예가 있고 악한 것을 싫어하기를 원수같이 하여 참으로 계결한 지조가 있으나 다만 그의 나이 이미 늙어 이제 천거로 조반의 말단 벼슬에 제수되었으니 포부를 펴려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조용히 있어 청가하는 사람에게는 초임에 참상직을 제수하여 포부를 한 관에서 펼 수 있도록 하면 국가가 인재를 보장하는 도리도 잘 되고 인재 역시 거의 흥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금나라 임금의 말이 백성이 부실하여야 천하가 안락하다고 하였는데 근래 백성이 가난하니 어찌 안락할 리가 있겠는가. 요사의 재변이 따라 여여면은 샘이 마르는 변도 매우 커니 어찌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데도 천재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였다. 대간이 이어 소릉을 추복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재상의 수가 적어 조정의 채무가 매몰되었다는 말이 있으니 이 조로 하여금 정이품 이상에서 일품이 될 만한 사람을 뽑고 또 영경연사를 더 마련하여 성전을 받들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정이품 이상의 사람을 더 마련하는 것은 장차 일품으로 성전하여 영경연사로 차하하려는 것이라 백집사의 예와 같지 아니하니 이 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면 부당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위에서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가 정중하지 못하고 후세의 보임이 마땅하지 못할 것이어서 성전을 받들기가 미편하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성전을 받음이 잘못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재상의 수가 적다고 말하는 대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교한 것이다. 설사 성전을 받든다 하더라도 전조가 반드시 때에 임하여 취품할 것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경년에 우의정이 홀로 입시하였는데 우의정인들 어찌 연고 있는 데가 없겠는가. 이래서 더 차하하려 한 것인데 이제 경등이 불가하다고 아뢰기 때문에 도로 정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조에 알리라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8일 정미 5번째 기사. 대간이 소릉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남곤 사관 유운이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며 시도관 유은필 동지사 장순선 특징관 김전과 권홍 검토관 유인숙 등도 힘써 소릉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그늘의 대검과 시종이 모두 소릉을 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은 본래 식견이 없으므로 한갓 선조 때의 한 일을 뒤를 이은 왕이 고치기가 미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일 의논을 그렇게 한 것인데, 의논이 절로 시비가 있을 것이니 그 시비 사이에 위에서 상냥하여 처치하소서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숙생은 그의 누이 동생이 우치함으로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는데 누이 동생을 위해 후계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동생의 재산을 탐낸 정상이 명백하므로 육조의 당상이 합당하지 못하니 가르소서 하였으나 민보익이 이웃을 아내 최씨에게 주되 민순년으로 시 양자를 삼게 하고 숙생에게 정인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때 와서 사헌부가 숙생에게 한문하니 숙생이 본래 유서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상이 모두 윤하지 않고 숙생의 이름 마땅히 주원을 친히 본 다음 결정짓겠다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소릉에 추복하는 일을 등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신윤무가 아뢰기를 무릇 행행 때에 가전에서 정수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나아대는 것이 보기에 미안한데 일체 검하려고 하면 억울함을 정수하는 길이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더건대 견마 배가 집에 있을 적에 이미 뇌물을 받고 가만히 소장을 가져다 주면 소매 속에 간직하였다가 소장을 받으라는 명이 내리면 소매 속에서 내어 올리고서 몸소 정수하는 사람의 것은 도리어 버리고 아뢰지 않는다 하니 매우 간사하고 외람한 짓입니다. 이제 부득이하여 받으려면 선장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견마배들의 외람한 패단은 마땅히 법을 세워 매우 검해야 한다. 선장관으로 하여금 받게 한다면 도리어 소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전례가 없다. 억울을 정소하려는 사람이 길에 가득한데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왕자로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가 아니고 정소하도록 하면 그 패단을 금하기 어렵다. 나는 금부 낭청 이원과 선정관 이원으로 하여금 나장을 많이 거느리고 구경하다가 멀리서 정수하는 사람은 금하지 말고 떠들어오며 뛰어드는 사람은 일일이 쇠항하여 황궁한 뒤에 시품하여 분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떨지 정부에 물으라 하며 성희안 김은기 홍경주 윤금서문 아래기라. 멀리서 꿇어앉아 정수하는 사람은 금하지 말고 달려드는 사람은 쇠항하며 뇌물을 받고 소매에 간직했다 바치는 사람은 매우 다스리 썼어 하고 송일은 아래기라. 이미 법사가 있고 또 등문고가 있으니 일체 받지 않고 대전의 법대로 준행하는 것만 갖지 못하면 뇌물을 받고 소매에 간직했다 바치는 사람은 마땅히 매우 다스려야 합니다 하였다. 견마배는 임금의 말을 끊는 배종을 말한다. 수양까지 하고.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연산의 묘를 수축할 것을 명하고 소재 관원으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중궁에서 친잠하실 날을 내달 10일로 택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 친잠을 모두 창덕궁에서 거행하였으므로 이 궁에 반드시 그 잠단이 없을 것이고 그 터가 있다 하더라도 근래에 그 예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다 무너졌을 것이니 개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뽕나무가 없다면 역시 심어야 할 것이니 예관 및 색성지로 하여금 미리 가서 살펴보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랜대로 따르리라. 그러나 친잠날이 박도하였으니 모름지기 4월 초순으로 날짜를 물려 거행하도록 하라. 또 예문에 말한 국이란 무슨 옷이냐 하며 예조가 아뢰기를 예문 해석의 국은 황색으로 빛깔이 황색 국화와 같은 것이니 곧 황이로서 황후가 입는 옷이다 했습니다. 날짜를 물리는 일은 예문에 곧 개춘의 길 일을 가려 거행한다 하였고 4월은 입하에서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춘으로 택일하였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국인은 예문의 명부가 역시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조가 올린 의주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선잠자는 입하 전에 거행해야 하나
진잠만은 지나 뒤에 거행할 수 없는지 물어서 아래라 하며 회개하기를 예물의 선잠제와 친잠을 다 같이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족 개축년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는데 생각 끝에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의에 의하여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하여 아뢰겠습니다. 국인은 예문을 상고하건대 친자매는 국일을 입고 3가지 뽕잎을 따고 내 명분은 국일을 입고 5가지 뽕잎을 따며 그 이하는 전이 연일을 입고 9가지 뽕잎을 딴다 하였으니 이러본다면 이번에 왕비께서 마땅히 국일을 입고 5가지 뽕잎을 따셔야 합니다. 전번 개축년의 내외 명부의 복색은 모두 청색으로 하였으니 신은 이번에도 이 예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1일 경술 세번째 기사 형조판서 박열 이조참판 성세순 병조참판 손주 대사성 권홍 하상군 성몽정 사인 김우서 은교 허지 참교 안차성 등이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등을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열 등이 별시의 시관으로 의차되어 이미 명소를 받고도 즉시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조사들이 제 몸 편한 것을 좋아하고 공무 봉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관직에 부지런하고 신중한 사람이 도리어 비웃음을 받았으니 조정의 기강이 이렇게 진작되지 않았다. 아이고야.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3일 임자 첫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였다. 야인 유오을미가 배사할 때에 성을 내어 관교 삽대 및 하산 물건을 내던지고 받지 않으면 말하기를 내가 바란 것은 당상직인데 이제 이러하니 무슨 면목으로 나의 휘하를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목을 베어 죽을지언정 맹세코 본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여 그의 말이 지극히 불공하였습니다. 이번에 휘책하지 않고 보낸다면 반드시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참컨대 난관을 보내 그의 무례한 주의를 책하고 이건 난관으로 하여금 나장을 많이 거느리고 그가 보는 데서 향통사 및 차비통사를 장을 때려 가두게 하고서 주었던 관교 삽대 및 하사한 물건을 도로 거두고 보냄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이 젊고 용맹스러워 무리들이 추앙하고 복종하는데 이로 인해 원한을 맺어 야인들이 국가에 향모하는 마음을 막으며 장차 변방근심을 일으킬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함이었다 하리까.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3일 임자 두번째 기사 좌의정 성의안이여 인원들이기를 유오울미는 본래 골간 우지합이요 성제에서 오도리의 무리와는 다릅니다. 더건대 그 사람은 용맹하고 재력이 있어 강한 망합 같은 자도 두려워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항시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다고 하므로 국가에서 이번에 자궁직을 초수한 것입니다. 대저 중고를 가진 자는 반드시 높은 값을 바라는 것인데 그 사람됨이 이라니 그가 바라는 바를 어찌 금할 수 있으리까? 특별히 당상의 가자를 제수하며 실로 사이에 온당합니다. 다만 이번에 상경한 저들 중에 석고내를 정벌할 때 공을 세운 자가 반이나 되는데 모두 배와 물품만 차등 있게 내려줘 그 공내에 보답하였고 공으로 1급으로 제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 유오울미만이 따로 초수를 받게 되면 저 공을 세운 자들이 응당앙앙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조정이 유오울미에게 크게 제수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이니 유오울미가 이런 뜻을 다 알게 되면 그도 사람인데 어찌 감호되는 마음이 없으리까? 신은 그가 조정의 뜻을 모르고서 저의 소득이 소망보다 크게 어그러졌으므로 갑자기 그런 불공한 말을 한 듯하니 예조로 하여금 난관을 보내어 화내게 된 까닭을 세하게 살펴봐 만일 유오울미가 이미 조정의 뜻을 다 알고도 오히려 분을 냈다면 그만이거니와 조정의 뜻을 모르고 망년대에 그런 화를 부렸다면 먼저 조정이 지금의 사세로는 너를 당상으로 올릴 수 없어서 우선 자궁직을 초수한 뜻을 말하고 다음으로 너가 조정의 뜻을 몰랐더라도 갑자기 분노를 말하면 매우 무례한 짓이니 이를 아는 거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힐책하고 반독하여 책망하면서
그가 마음을 돌리고 주의에 승복하는 것을 살핀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우의정송 이런 의논들이기를 신의 생각에는 예조난관을 보내어 석고내를 정벌한 야인들은 각각 그 공에 따라 일찍이 이미 논상한 일로 일일이 다 이루고 겸하여 무리한 짓을 한 줄을 체크하며 그도 사람인데 어찌 감호되는 마음이 없으리까. 저희의 화가 오히려 풀리지 않더라도 조정에서는 결단코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성의한 의논에 따라 예조난관이 대신의 의논대로 다 이르니 유오은미가 사죄하며 내년 가을 조공하러 올라올 때는 나에게 당상 과제를 제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렇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김은기를 보국 승록으로 특별히 가자하여 영경련을 삼고 홍경주를 승록으로 특별히 가자하여 그대로 참창관을 삼고 정광필을 승정으로 특별히 가자하여 그대로 함경도 관찰사로 겸임시켰다. 사실은 논한다. 조정 의논이 정광필이 능히 백성을 구제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재배가 있게 된 것인데 본도에 돌아가서는 하나도 백성을 구제하는 계책이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다. 아이고 그렇구나. 현재 7월 17권 증정 8년 2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광필에게 하사하였다. 내가 북도 백성이 잇따라 한재와 흉년을 만나 구하게 빈국에 될 것이 염려되므로 특히 경을 방백으로 재배하여 진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경의 포부가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경에게 기대하는 것도 크므로 이번에 일품의 작업을 조사해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은 본디 체득이었고 또 좌목에는 신보다 위에 강원과 같은 무리가 많으므로 신에게 제수된 위질이 분에 넘치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7권 증종 8년 2월 16일 얼미어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조원기 장령 김교행 지평 유관이 아뢰기를 소릉의 이런 신등이 별시의 감시관을 보느라 농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아뢰니 빨리 괴히 결단하소서 하고 이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6일 얼미어 두 번째 기사 법문관에 온 사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증사견 때문에 전시로 물린다고 합니다. 대저 과거는 중요한 일인데 위에서 과거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과거가 장차 가벼우자 사람들이 영화롭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기 백성이 떠들고 재변이 끊이지 않아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조심해야 할 때인데도 감히 연락을 하기 때문에 대간이 논계한 것이니 대간의 논계대로 따르고 전시를 물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전시를 물린 것은 죽상연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초씨와 전씨는 달을 걸러 거행하는데 이번은 단지 4, 5일 간격이 되어 너무 촉박한 듯 하기 때문에 다시 태길하게 하여 전씨를 25일로 물리고 중사견을 전시 앞으로 당기게 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는 과연 중한 일이니 전에 태길한 대로 전시를 하고 중사견은 나를 물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2월 16일 얼미어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중사견 정지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사견은 한때 우연히 하는 것이 일이 아니다. 대전에 4년이면 한 번 거행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뜻이 지극한 일이다. 또 현재 훈신이 많은데 한 번도 위로하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안 될 일이다. 이는 다른 연락과 비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증종 8년 2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일의 홍경주를 승록으로 정광필을 승정으로 가자하였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격려하는 것은 오직 작상이니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특별히 상줄만 한 다른 공이 있다면 그만이거니와 혹 외람되게 부당한 사람에 주었거나 또는 명분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권면 격려됨이 없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지금 정광필은 원래 가진 가자도 이미 족한데 감사로 삼고 또 가자했으니 이는 매우 명분 없는 것이요. 홍경주는 큰 공이 있으나 조정에 선지 오래지 않고 전일 정부에 들어가며
대간 시종이 물망이 맞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또 가자하였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듣건대 전일의 대신이 경연에서 조중에 재상이 적다는 뜻으로 아뢰었다는데 옛말에 관은 꼭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니 오직 적임자라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일로 본다면 황희가 홀로 정성을 매우 오래 맡아 보았는데 이는 적임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둔다는 뜻입니다. 또 일품은 승반임으로 한 사람을 등용하여 물리치는 것이 정치의 잘잘못과 온 나라 안에 보고 들음에 관계되니 합당한 사람이라도 명분 없이 함부로 줄 수 없거늘 하물며 물망이 맞지 않는 사람이리까. 아울러 개정하소서. 중사견은 이미 당기도록 명하였다가 또 물리도록 명하셨는데 위에서는 따로 다른 뜻이 없으실 것이나 외관에서 보고 듣기에는 반드시 가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신다고 할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나 덕에 누가 되면 큽니다. 어제 대간이 개청하로 비록 이미 물려서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병과 백성의 고통이 있으니 금년에 억지로 거행할 것은 없습니다. 안윤서는 전에 한성부 당상이 되어 가대를 그의 아들에게 절급한 것 때문에 파직된 것을 상께서 이미 환히 아실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재상으로 대우하는데 그 소위가 이러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급하게 서용해야 합니까? 전일에 직첩을 도로 준 것만도 위의 언덕이 또한 이미 족한 일인데 함께 또 직을 제수하매리까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윤소는 사람됨이 후중하고 정직하였는데 성종조에서 사관에 뽑혀 들어가 맨 먼저 임사홍의 간사한 짓을 적발해 뒷날 사관의 법이 되니 당시에 훌륭히 여겼다. 벼슬살이에는 직무에 이마에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법을 지키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만년에 아들에게 팔려 이런 불의의 누명을 얻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실정이 아님을 알았으나 윤손이 자식을 위해 숨기고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으므로 시이가 애석하게 여겼다. 저번에 얘기한 거다. 안윤손. 중조실호 17권 중종 8년 2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별시 초시에 합격한 유생들을 강경한 다음 전시를 보게 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예조에서는 그를 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상이 경수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강하도록 명한 것이다. 중조실호 17권 중종 8년 2월 18일 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름을 추복하는 일 등을 아뢰고 반복하여 논계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 절도사 조순이 그의 고향을 왕래하면서 병든 어버이 보살피기를 청하니 위해서 윤호하셨는데 그의 부모가 실제로 병들었다면 반드시 계문하지 않고서 갔을 것입니다. 이미 한 방면의 중임을 맡았으니 왕래하면서 만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7권 중종 8년 2월 19일 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이세응은 전을 승지 때 실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채직되었었고 또한 물망이 가볍습니다. 관찰사는 한도의 수령을 출적을 맡았으니 소임이 매우 중한데 물망이 가벼운 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어찌 왜복되겠습니까? 가르소서. 거창현감 윤효빙은 전번 웅천의 외란 때에 이해와 관을 부수고 나가 온 성이 함몰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웅천 현감 한윤은 중환죄를 받았는데 이해 윤효빙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해는 안골포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그의 주의를 속바쳤으나 윤효빙은 온 성이 함몰되게 하고도 별로 공을 세운 것이 없으니 소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두 번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충조실호 17권 충종 8년 2월 19일 무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성경세창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복합한지 이미 넉 달이 되어 패치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저 중요한 일은 마당 위에서 짐작하여 하실 것이나 수령 등의 일은 마당이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위에서 인물을 애석히 여기시나 대간도 폐기하고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합당한 곳에 쓰려는 것입니다. 각 고을의 마종들이 이로 인해 고성스럽게 체류하며 심지어 글씨까지 하여 이 배단이 또한 크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물을 등용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17권 중종 8년 2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두 번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7권 중종 8년 2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릉을 추복하는 일 등을 2번 아렸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 7월 17일 증종 8년 2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릉을 추복하는 일 및 이순, 이희보, 김의석, 윤상로, 송성광, 윤효빙, 이세응, 이세정, 정광국, 안윤손, 정광필, 홍경주, 조순, 최숙생 등의 일을 아렸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